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4일 새벽 1시입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기계적 양비론으로 김정은과 윤석열 대통령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같이 비판을 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살인강도하고 살인강도를 쫓는 형사를 같은 묶음으로 해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김정은은 살인강도의 한 10,000배, 100,000배 정도 더 위험한 인물이죠. 남북한 정상들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김정은이가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으로 쳐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북한으로 먼저 무인기를 보냈습니까? 아니면 암살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낙연 이분이 이재명보다 안보 문제,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위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정체를 다 아는데 이낙연 씨는 좌익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니까 이 사람은 온건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의 생각은 김대중처럼 딱 위험합니다. 김대중이 노무현이나 문재인보다도 더 위험했던 사람이고 오늘날 안보 이념의 위기는 김대중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김대중의 말을 금과 옥조처럼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낙연의 정체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쟁 이야기를 너무 함부로 한다. 그것도 남북한 정상이 거칠게 주고받는다. 여기 꼭 남북한 정상을 같이 물고 들어갑니다. 아니 김정은은 전쟁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방어만 이야기한 사람인데 한 번도 침략적 전쟁을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양비론으로 위장된 김정은 편들기입니다. 이낙연 씨는 그러면서 북한이 연말에 무인기를 서울 상공에 띄웠다. 새벽도에는 동해로 미사일을 또 쏘았다. 남북한 정상은 핵무기까지 거론했다. 걱정된다. 이럴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니 남북한 정상은 핵무기까지 거론했다는데 김정은이가 말하는 것은 전술핵이나 하여튼 핵미사일로 남한을 때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미국과 핵 우산을 훨씬 더 그 운용 면에서 구체화하고 한국과 기획 단계에서 연습 단계에서 같이 활동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핵은 공격용 핵이 아니고 방어용 핵인데 똑같이 핵무기를 거론했다고 이렇게 덮으씌웁니다. 얼마나 야비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김정은의 핵과 윤석열의 핵이 같습니까? 우리가 또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남북한 정상은 핵무기까지 거론했다고 하니까 김정은도 나쁘고 윤석열도 전쟁왕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도자라면 군사적 긴장을 낮추면서 평화 정착과 민족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 안보는 큰 소리 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국방 역량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키우고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우러나게 해야 한다. 무슨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마나 한 이야기 아닙니까? 평화정착과 민족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요? 아니 찾으려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치우고 남북한이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8천만 한민족이 민족통일국가를 만들고 헌법 제1조가 명령하는 대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핵 가진 김정은과 평화정착 및 민족 번영의 길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총리 지냈다고 하는 사람이 더구나 기자 출신이 이 정도 수준의 글을 쓰고 있으니까
참 국가 엘리트 양성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대한민국의 비극을 봅니다. 그것은 명문고등학교를 없애고 한자 교육을 폐지한 그 지금 결과를 이재명, 이낙연의 이런 천박한 주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00년 6월의 첫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했다는 말씀이라면서 누구도 정상의 자리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족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김 대통령께 들었던 말씀을 남북 정상께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김대중 이야기 듣게 생겼습니까? 김대중이가 뭘 했습니까? 4억 5천만 달러 현금을 핵개발하고 있는 그것도 국정원 등을 시켜서 현대그룹 등을 시켜서 보내고 사실상 순회회담을 매수해가지고 노벨상 받기 위해서 평양에 가서 우리의 안보에 체제 유지에 치명적인 6.15 선언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김정일에게 약점 잡혀가지고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팔아먹은 김대중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가르치겠다고요? 거기서 6.15 선언 중에서 제일 문제 조항이 이거 아닙니까?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니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남한의 연합제 통일 방안은 노태우 때 만든 건데 그것은 자유통일로 가는 통일 방안인데 북한의 연방제는 적화통일로 가는데 그게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고 해놓고 같이 논의하자고 하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한국의 안보와 이념 무장을 해체하겠다는 그 합의를 김정일과 같이 한 자가 김대중 아닙니까? 또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민족의 공동 번영이라는 헛소리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남북한 균형 발전을 하려면은 우리는 1인당 3만 달러 소득을 1인당 1,000달러로 낮추고 북한은 1인당 1,000달러를 한 2만 달러로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북한에 무조건 퍼줘야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반민족적인, 반국가적인, 아니 반인도적인 합의를 한 김대중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고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아마 이낙연 씨의 이 글을 읽으면 아마 이를 갈 겁니다. 이낙연은 이재명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김대중이 노무현보다 더 위험했던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감사합니다.